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건물들, 도시의 건물들도 있고 포장된 도로도 있고 또 코스모스도 있고 단풍도 있죠. 가을 풍경인데요. 아사달님의 자연의 도시 58 가을입니다. 자, 오늘 김광균 시인의 추일서정입니다. 자, 아름다운 가을, 또 다른 가을 이야기로 작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가을, 또 다른 이야기. 초록의 봄, 무더운 여름이 지나 하늘이 높은 계절 가을. 짙푸른 하늘에 오는 구름들은 그리운 사람을 불러옵니다. 나뭇잎도 그리움에 붉어집니다. 첫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자 낙엽들이 길바닥에 뒹굽니다. 도시의 공장을 가리던 나무들도 무거운 옷을 벗고 공장의 건물들도 앙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은 황량하고 쓸쓸해집니다. 김광균 시인은 도시의 가을 풍경을 보고 느낀 정취를 언어로 그렸습니다. 가을날의 정치 추일서정입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덜 달린다. 포플라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로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도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어떻습니까? 자, 추일서정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가을의 정취란 뜻이죠. 가을의 어떤 느낌이다, 그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자, 낙엽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폴란드의 망명정부의 집회와 같다. 은유법이죠. 계절감이 나타나고요. 낙엽은 가치가 없는 휴지와 같다. 낙엽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을의 아름다움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못 찾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낙엽은 온관념이고 망명정부의 집회는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은유법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냥 낙엽이면 쓸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리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정서가 있겠지만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정서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보잘것없다,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요. 포화에 이지러진, 자, 포화는 대포연기죠. 이지러지는 시들고 떨어진, 대포연기가 쫙 한 가운데 뭔가 날아다니는 것들, 삭막하죠. 자,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자, 도른시는 아마 전쟁 속의 어떤 도시겠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고요. 그 가을 하늘이 맑고 깨끗한 하늘일 수는 없죠. 쓸쓸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황량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늘이죠. 자, 낙엽의 모습은 애상, 공허, 가치없음, 쓸쓸함, 이런 뜻을 담고 있을 듯합니다. 자, 낙엽의 모습 근경인데요. 굉장히 가까이서 바라본 풍경이죠. 근경이 있으면 또 원경도 있겠지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자, 근데 그 낙엽이 뒹구는 그 거리에 보니까 길이 있는데요. 자, 풍경 속의 길은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 넥타이가 쭉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구겨져 있죠. 그리고 꾸불꾸불한 길인데 막 뒤틀려 있고 이런 모습이겠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길이 햇빛이 쏟아지는 그 아래로 사라진다. 멀리 보이고 있죠. 일광은 강한 햇빛이고 햇빛이 내리 쪼이는 속으로
기리적이 끝나고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는 소멸의 심상이죠. 가을 햇빛 속에 보이는 길의 모습을 언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미지즘의 시라고도 합니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며, 아마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기차의 연기. 요즘은 뭐 전기 기관차가 끌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기 기관차 많았겠죠. 기차의 연기가 조그만 담배 연기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모습이죠.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덜 달린다. 뭐 시대적 어떤 배경이 나타나는 건데요. 연기를 날리며 들판을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또 이렇게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시골길과 기차의 모습, 원경이죠. 근데 좀 이미지가 조락하고 적막한 그런 모습입니다. 활기찬 그런 모습은 아니죠.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포플라 나무가 있는데 근골은 근육과 뼈대죠. 왜 근육과 뼈대라고 했을까요? 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자, 나무에 잎이 풍성한 게 아니고 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황량한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자, 공장의 지붕은 도시화된 현대 문명이죠. 자, 공장의 아마 옛날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공장의 지붕도 숲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 낙엽이 떨어지니까 아마 지붕이 드러나겠죠. 지붕 위에 뭐 흰 이빨, 이런 어떤 산업, 현대 문명 이런 걸 뜻하는 뜻도 합니다. 자, 드러내이는 시적 허용이 됩니다.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자, 공장의 지붕은 이빨을 드러낸 채 있고, 철책은 울타리죠. 울타리의 모습인데, 울타리의 모습도 아주 밝고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죠? 황량합니다. 도시적, 이 부분은 도시의 시어들이 많네요. 공장, 철책, 이런 부분이 있죠. 도시적 시어들을 통해서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위로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 황량한 가을 풍경, 도시의 가을 풍경 위에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세로팡지는 셀로판지죠. 아마 세로팡지는 아마 물질 문명과 관련된 소재, 자연적인 소재는 아니죠. 자, 이 구름이 세로팡지처럼 생겼다. 물질 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자, 공장지대의 모습인데 아름답지만 고독하고 황량한 그런 모습이다. 그죠? 물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선생님은 요렇게 요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하늘은 아름답지만 고독하고 황량함이 드러난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 풍경이다. 그죠? 그래서 앞에 먼저 경치가 나온다고 선경이라 했습니다. 선경 후정은 옛날에 한시에 많이 나왔죠. 뭐 쓸쓸한 가을 풍경입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이런 가을 풍경 속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다. 자, 풀벌레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욱하다 했죠. 자, 풀벌레 소리를 또 자욱하다 했으니까 소리를 시각화했습니다. 그죠?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풀밭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죠. 아마 이런 적막한 풍경 속에 걸어가니까 이것도 뭐 결코 밝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쓸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호올로, 뭐 이런 것도 시적 허용이죠. 황량한 생각 버릴 곳이 없다. 홀로, 이게 자의 지배적 정서가 나도 황량하다, 쓸쓸하다 이런 뜻이죠. 그 하늘에다가 그래서 뭔가를 하면 자아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겠죠. 자, 자의 생각은 공허하다, 허탈하다, 황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이 황량함을 깨뜨리려고 지금 화자가 돌을 허공에 던집니다. 자, 적막함을 깨뜨리려는 행위가 됩니다. 고요한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하늘 구름이 또 이래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구름의 길을 만들면은 좀 뭔가 황량함이 깨지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돌을 던졌지만, 자, 그것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자, 기울어진 풍경은
바로 이런 황량한 가을 풍경입니다. 그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걷고 잠기어간다. 내가 이 적막함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냥 고독한 반원을 걷고 사라져 가 버린다. 자, 고독한은 정서고요. 잠기어간다. 적막함을 깨뜨리려고 내가 던진 돌이 별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좌절 소멸의 심상이죠. 자, 적막함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으나 고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추위의 서정은 쓸쓸하고 황량하고 고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적막한 풍경 속의 나, 좌절감과 고독입니다. 자, 이 부분은 황량한 가을날 고독한 하자, 후정이죠. 자, 선경 후정의 구절을 보여줍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주지적입니다. 주지적은 조금 뭡니까? 좀 머리를 좀 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회화적, 그림 같다, 감각적이고 묘사적이고 또 좀 슬프죠. 예상적입니다. 주제는 가을 풍경의 황량함과 고독감이고요. 자, 특징은 선경후정의 구조입니다. 은유와 직유 등 비유를 사용했고요. 원근법과 거의 원경, 근경이 먼저 나오고 원경이 뒤에 나오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내용을 전개했고요. 이질적 사물들 사이의 공통점을 포착했습니다. 소멸과 조락의 이미지가 중심 이미지가 됩니다. 도시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서구적 이미지의 시어들도 또 있다, 그죠? 이러한 시의 경향을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김광균의 시를 모더니즘이라 한대요. 모더니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대적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상의 여러 경향입니다. 지적이고 시각적, 바로 시각적, 회화적 심상이 되겠죠. 시각적 심상이 많이 쓰이고요.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의식적으로 기교를 세로판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향을 모더니즘 시라고 합니다. 이 시의 화자가 낙엽을 통해 느끼는 것은 낭만적인 가을이 아니고요. 쓸쓸하고 예상적이고 허무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도시적 감수성이 드러나 있지요. 삶의 허무함과 우수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죠. 전쟁이 가져다준 삶의 고통, 삶의 허무함과 우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져다준 삶의 고통에 절망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이지 고통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회화적 이미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고요. 가을이죠. 이국적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로판지도 있고요. 황량한 풍경과 화자의 고독한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그렇죠? 일상적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한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어투는 일상적이지 않죠. 조금 지적이고 일부 기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서가 친근하다고 볼 수 있는 또 근거는 없죠. 우울하다, 황량하다, 이게 친근하다는 근거는 또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죠.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모더니즘 시의 특징인데요. 초일 서정은 시각적 이미지와 원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초일 서정의 특징이죠.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도른시의 가을 하늘, 폐허가 된
포하에 폐허가 된 도르시의 하늘을 나타내죠. 자,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 김광균입니다. 또한 물질 문명적 소재를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세로방지가 됩니까? 자, 물질 문명적 소재를 활용한 김광균 시인이죠. 낙엽과 포플라나무는 근경, 급행일처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자,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제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건, 역사적 사건을 그냥 소재로 활용하고 있죠. 가을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온 소재일 뿐입니다.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로팡지는 물질 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지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오늘 김광균 시인의 추일서정을 공부했습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연습이 아니고요.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빌면서요.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